자, 공중목욕의 역사. 얘들아,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공중목욕 많이 했나? 많이 했어. 근데 요즘에는 특히 약간 서구권 사회에서는 많이 해요? 안 한다. 옛날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소실되었다. 이런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For most of history of our species, 우리의 종의 역사 대부분의 세계에서 목욕은 collective 밀주치자. 수집하다 이러지 마라. 집단적인 행위였습니다. 집단적인입니다. 그룹으로, 공중으로 지금 대규모로 막 하는 거래.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목욕 잘 안 하지 않나?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그리고 약간 비위생적이잖아요. 남의 때가 둥둥 이렇게 때가 둥둥 폴링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오픈런 해야 돼. 춥잖아 그때. 그때 근데 그렇게까지 몸을 씻어야 돼? 때 미는 스크럽제 요즘도 잘 나오고 있는데. 스크럽. 네. 스크럽으로 하면 되잖아. 몸을 불리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데. 아 그건 그래. 사우나가 기분 좋긴 해. 자, 고대 아이스에서 이러한 관습 bathing 공중 목욕이라는 관습은 뭔가 종교적인 의식이었대요. 잘 보세요. believe,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뭐라고?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의식이었대. 알겠어요? 근데 관련이 있었대요. 이 혜택은, 이 이익은 뭐랑 관련이 있었다면은 치료적인 게 있는데 뭐를 치료하냐면은 진짜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라 그랬잖아. 바로 영혼과 몸의 purification, 정화와 관련이 있는 치료적인 행위라고 믿어지는 의식이었대. 지금 PP 2번 나왔습니다. 의식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고요. 이런 이익이 관련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러한 목욕은 be associated with 관련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자기 표현과 관련이 있대. 공중 목욕하면서 자기를 표현한대. 물론 이때 여자들은 못 갔겠지. 남자들만 갔겠지. 노래와 관계에 있었대요. 춤과 관계에 있었대. 좀 이상해 이거. 공중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와, 진짜 스포츠와 관련이 있었대. 반면에 로마에서는 they serve, they가 누구야? 목욕들입니다. 네? 목욕입니다. serve as 뭐뭐라는 역할을 하다. 진짜 당황스러웠어. 목욕들. 공동체 센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역 주민 센터. 그러니까 양로원 이런 걸로 역할을 했었대. 동격입니다. 어떠한 공동체 센터가 어떠한 장소냐면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책 읽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장소의 공동체 센터로서 역할을 했대요. 그렇구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러나 오늘날 없어라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없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겠죠. communal 하면은 공동 목욕 맞아? 집단 목욕은 rare, 흔하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자, 반면에입니다. There are places where 뒤에 완전한절 나오죠. 주어, 동사, 주격보로 완전절 나오네. 그러니까 where이 나올 수 있겠지. place를 선행사로 하고 where로 있을 수 있겠죠. it 공중목욕이 중요한 사회생활의 일부로 남아있는 곳도 있대. 재팬, 스웨덴, 터키 예를 들면은. 그러나 끊어. For those living in major cities, 주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앵글로스피어가 어디야?
그 백인들, 코 높은 백인들, 양키들이잖아요. 양키들 족들을 앵글로스피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습, 공중 목욕이란 관습이 사실상 extinct, 멸종되었대요. 없대요. 자, 얘들아, 이클립스 하면은 뭐가 사라지는 거야? 해가 달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 그 맞나? 맞죠? 사라짐, 소실이란 뜻이에요. 사라짐, 소실, 저문. 공동 목욕의 저문은, 사라짐은 하나의 증상이래. 어디? 글로벌 트랜스포테이션. 체계적인 변화의 하나의 증상이래요. 글로벌적인 세계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래요. 자,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냐면은 from A to B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이고 현상이래요. 작고 리추얼리스트 하면 제일적인, 뭔가 종교적인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 좀 더 넓고 도시적인 메트로폴리스 하면 대도시 사회로 나아갈 때, 작고 종교적인 사회에서 넓고 대도시적인 사회로 세계적인 변화가 이동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증상이래. 뭐가? 공동 목욕의 사라짐은. 자, 대도시가 어떤 곳이냐면은 populated, 거주하다라는 뜻이야. 거주되는, populate, 거주하다라는 뜻인데요. 거주되다라고 해야 되겠죠. 대도시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되는 거겠죠. loose network of private, 사적인 영역이 아주 커진 느슨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개인들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변하면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어쩔 수 없는 증상이다. 왜 서로 사적인 영역을 밝히고 좀 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느슨해지면은 몸을 보여주기가 꺼려지잖아, 대도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사회에서 있었던 공중 목욕이 사라지고 있는 거지요. 자, 저번보다 속도가 덜 느린 것 같아, 덜 빠른 것 같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종의 대부분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세계에서 공중 목욕은 집단적인 행위였다. 고대 아시아에서 이러한 관습은 영혼과 몸을 정화시키는 무료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적인 의식이었대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목욕은 자기 표현, 노래, 춤,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로마에서는 이러한 공중 목욕들은 먹고 운동하고 읽고 토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센터로서 역할을 했대.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공중 목욕은 사라졌습니다. 희귀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중 목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소도 있어. 재팬이나 스웨덴이나 터키처럼. 하지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서구권 서구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관습은 사실상 멸종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공중 목욕의 사라짐은 세계적인 변화의 일부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는, 작고 종교적인 사회에서 넓고 대도시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의. 그런데 이러한 대도시는 서로의 네트워크가 느슨하고 사적인 영역을 중요시하는 개인들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는. 자, 넘어갈게요. 기호학. 이거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이니까 내용을 좀 잘 듣자. 일단 문법 하나 찾고 가자면은 여기 대과거란다. 뭔 소리야? 가정법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might도 가정법 과거로 나온 거죠. were이 나온 게 갑자기 과거 시제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라서 그래. 지금 현실에 있지 않은 거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미오틱스, 기호학은 바로 신호, 기호의 이론이래요. Simply put,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기호는 뭔가를 나타내는 뭔가래. 다른 뭔가를 나타내는 뭔가래. 자, 여기 예시가 있어요. 창밖을 내다보세요. 그리고 나무를 찾으세요. 나무에 대한 기호에 대한 예시를 여러 개 들 겁니다. 자,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 뭐야? 나무죠, 나무. 나무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호들이 있을 수 있대요. 이 기호들 중에 하나는 단어, 나무 그 자체를 할 수 있대. 단어, 나무 그 자체가 뭐야? 4가지 스펠링이래. 스펠다 뭐뭐라고 적히는 페이지에 TREE라고 적히는 네 문자. 그 tree 그 자체가 기호일 수도 있대요. 첫 번째 기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호 TREE. 또 다른 기호는 말로 하는 기호야. tree. 말로 해지는 기호이다. 두 번째 다 기호죠. 세 번째 기호는 뭔데? 바로 트리를 그리는 거. 나무에 대한 그림이야. 트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호를 얘기하고 있어. 자, 네 번째 기호 뭐 있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트리도 기호일 수도 있어요. 나무에 대한. 나무를 의미할 수 있으면은 다 기호야. 마지막 기호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호는 gesture. 몸짓 언어가 될 수도 있대. 몸짓 언어. gesture 하면 몸짓으로 하는 이죠. 자, 얘가 나옵니다. 자, if you were playing charade 하면은 이거 몸으로 맞춰요 게임이야. 알겠죠? 지금 몸으로 맞춰요 게임을 하고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가정법으로 만약 네가 몸으로 맞춰요 게임을 하고 있다면은 너는 stood 과거 시제 왜 썼어요? 가정법 과거라서. 똑바로 섭니다. 뭐한 채로? 다리를 모은 채로. 그리고 너의 팔을 펴니다. V자 모양으로 너의 대가리 위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너의 팀을 맞출 수 있을 거야. 너가 were 과거 시제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너가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뭔가 의미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기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여러 형태를 띱니다. 단어 TREE도 쓸 수 있고 그림도 이미지도 기호일 수도 있고 tree라는 소리도 기호가 될 수 있고 이런 제스처, 몸짓 언어 혹은 물체 그 토이 있잖아요. 장난감. 자, 그 심지어는 아이디어, 생각도 사인 될 수 있대. 생각 그 자체. 자, generated는 얘들 잘 보세요. 주어야. 동사 뭐야? is 해야 되겠죠. generated는 과거 분사죠. 발생되는, 너의 머리에서 발생되는, 생성되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함으로써 by looking out of the window, 창문 밖을 봄으로써 너의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나무라는 생각 또한 사인이야. 그러니까 뭐야? 나무를 연상할 수 있으면 다 기호야. 그러나 이러한 기호에도 제한이 있어요. 비록 거의 모든 것이 사인이 될 수 있어. 기호가 될 수 있지만 기호라는 것은 그것이 기호라고 해석될 때만, 그러니까 나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때만 기호로서 기능을 할 수 있대. 그냥 아무거나 이거 나무예요. 이거 기호 될 수 있어요? 나무라고 연상되지가 않잖아. 나무라고 해석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기호가 될 수 없어. 기호는 뭐든지 될 수 있지만 나무라고 해석될 수 없을 때는 기호라고 할 수 없다. 내용 쉽죠? 여러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다, 한 번 더 해. 어렵기 때문에. 뭐야? 쉽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 더 해. 자, 기호학은 사인의 이론입니다. 기호의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호는 뭔가 다른 거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래요.
예를 들면은 창밖을 보세요. 나무를 찾으세요. 너가 보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한 모든 기호가 있을 수 있대. 그 중에 하나는 단어 나무 그 자체래. 페이지에 쓰여지는 TREE라는 네 글자예요. 그렇지만 말로 해지는 기호도 있대요. tree라는 단어. 세 번째, 나무라는 그림도 또 다른 기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플라스틱 토이, 장난감 트리도 또한 나무에 대한 기호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또 다른 기호는 몸짓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네가 몸짓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고 네가 두 다리를 붙이고 팔을 V자로 머리 위로 올린다면은 너의 팀은 너가 트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맞출 수 있대.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단어, 이미지, 소리, 몸짓, 물체, 심지어는 아이디어 그 자체도 될 수 있대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너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나무라는 생각도 또한 기호래. 자, 여기서 한계가 나오죠. 거의 모든 것이 기호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근데 이게 나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때에만 기호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다음 넘어갑세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비현실적인 목표를 하면 어떻게 안 좋은지 봅시다. 자, 사람들은 생각해. 뭐라고? 자기가 내가 생각한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첫 문제를 주면은 당연히 첫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못 풀었다. They can accomplish more than they actually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ing 중요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성취하게 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성취할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요. 대절이라고. incurred 하면은 발생되는 이라고 하자. PP니까. end ing 뭔지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결국 ing 하게 되다. 그리고 그 성취를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도 내가 생각한 만큼만 나올 거라 생각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내용 나오겠어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취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보다 더 못하게 되고 내가 생각한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fall short of 하면은 도달하지 못하다. 우리의 목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budget, 비용이죠. 비용도 overrun, 초과된대요. 비용 초과도 아주 흔하대요. 특히 어디에 있어서? 거대 공공 프로젝트에 있어서. 거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는 was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예정이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자, 완공시키는 게 아니라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어. 1963년에 무슨 비용으로? 700만의 비용으로 7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신에 이 오페라 하우스는 완공되었대. 10년 후에 언제야? 1973년 완공되기로 됐었을 때보다 10년 후에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초과했어, 감소했어? 초과했겠죠. 비용도 1억 200만 내 비용으로 완공되었대요. 예상한 것보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취함으로써 예상한 것보다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한 현실주의의 부족은 not without cost, 비용이 없지 않다? 뭔 소리야? 이때 비용이 아니라 대가라고 하자. 대가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대가가 없지 않다. 대가가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은 대가가 따른대. 거기에 대한 대가, 무슨 안 좋은 대가가 있는지 C하고 A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어떠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점은 어떠한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야기한대. 뭐를? 실망감을 야기해요. 이게 대가야.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을 야기해요. reduce 동사 아닙니다. 감소된 사회적 존중. 이 사람 할 줄 알았는데 못했네? 사회적인 관심이나 존중이 감소되겠지. 이게 대가야. 또한 대가 더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낭비돼요. 그 다음 전치사 on이 생략되어 있거든. ing의 밑줄치자. pursuing unrealistic goals.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돈이 낭비돼. 자, think of someone enroll 하면은 등록하다죠. 공부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 생각해보래. 근데 그 공부 프로그램이 어떠냐면은 가로치세요. 중립적 관찰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제3자란 뜻이에요. 제3자가 보기에 그의 능력 바뀐 프로그램에 그의 능력 바뀐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사람 생각해보래. 당연히 실패하겠지. 그러면서 시간과 돈이 낭비되겠죠. 예시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빨간색 이거 should he fail 이거 왜 나왔을까요? 미약한 가정법인데 원래는 이거였어. if he should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정법에 쓰이는 should입니다. 자, 여기에서 if절이 생략되고 다행이다. 아니 연두색이 참 좋아. 저기 뭐야? if절이 생략되고 주어와 조동사가 이렇게 도치되면은 should he fail 되는 거야. 원문에는 if he should fail이었어. 가정법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이거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should he fail 이게 맞다, 이 형태가 맞다는 것만 알고 있어 주세요. 저거 V자 시작하는 저게 무슨 뜻일까? 이거 if가 생략되고 he하고 should가 도치되어서 should he fail이 나타났다. if절에 생략되면은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거든요. 만약 그녀가 실패한다면은 왜? 비현실적인 목표를 했으니까 많은 시간과 돈의 양이 수동태 낭비하는 거야? 낭비되겠죠. 그리고 또 실망감 때문에 he may be hesitant 망설이다. 미래에 망설일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을? strive for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망설일 거래요. 근데 그 다른 목표는 grasp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의 능력 내에 실제로 있는 다른 목표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망설일 거래. 왜? 실망감이 너무 무섭거든. 예시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생기는 대가가 뭐였을까? 실망감, 자존감 상실, 감소된 사회적 존중, 그리고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 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행복펜 어떻게 아, 있어. 채울 수 있어요? 있어 올려드릴게요. 네. 이거랑 저랑 색깔이 똑같아.
색깔 짱 예쁘다. 나도 정말 너무 웃긴 것 같아. 갑자기. 난 초록색이 정말 좋아. 아니 쌤 이렇게 페이지를 보기 싫은데 초록색이 너무 예쁘다. 그래? 네, 아니 쌤전 페이지인가? 거기 있던 초록색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웃기다. 난 연두색이 너무 좋아해. 거기는 연습 너무 예뻐서 갑자기 너무 예뻐. 얘들아 10개 해야 돼. 10개 해야 돼. 10개 해야 돼. 자 가자. 두 개 남았어. 아이고. 어머. 자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나와서 해. 사람들은 2개 더 해야 돼. 결국 여기서 못하겠어. 너무 커. 너무 커서 한눈에 안 들어와. 사람들은 그들이 결국 성취하게 되는 것보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발생되는 비용도 예상 그대로일 거라 생각한대. 근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그리고 비용 초과도 심지어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흔한 일이래요. 거기에 대한 예시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원래 1963년에 7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신에 이 오페라 하우스는 10년 후에 완공되었고요. 1억 200만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의 뭐라고 해야 돼? 현실주의의 상실은 대가가 따릅니다. 무슨 대가? 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실망감과 자존감 상실과 감소된 사회적 존중이 뒤따른대요. 또한 시간과 돈이 낭비됩니다. 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 예시가 나오죠. 제3자가 보기에 그의 능력 바뀐 공부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가 실패한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망감 때문에 그는 미래에 그가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추구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이러한 대가가 따른다. 그 다음 2개 남았어. 자, 아이들이 마케팅에서 영향력이 있다. 왜 있을까? 가보자. 여기까지 하면 10개. 오늘날 뭐라고요? 2개 남았어. 이거 포함. 오늘날 마케팅과 애드버타이징 수업하면은 광고 투성이죠. 광고에 흠뻑 적셔 있대. 오늘 마케팅과 광고 투성이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광고되는 브랜드를 피해가지 못해. 광고입니다. 자, 중요하다. The younger,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원래 they are more likely to 부정사였으니까 to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다는 keep ing니까 keep using it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어떠한 특정한 브랜드를 어릴 때 사용하면 할수록 그들은 for years to come 미래예요. 미래에 그것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대.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어린 아이들 놀리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회사들이, 자 여기 Y가 빠져있네. 관계부사 Y. 회사들이 어린 소비자들을 마케팅하고 애드버타이징 광고하는데 목표를 노리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래. 뭔 소리야? 이거 말고도 이유가 더 있대. 봅시다. 이유가 뭔데? 첫 번째 이유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영향력 마케팅 이거 하는 이유.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계속 쓰던 것을 쓰더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파워가 강해. 어디서? 가정 내에서 구매력이 높아. 아니 구매에 주는 영향력이 높아. 어쩌고저쩌고에 따르면은 풀이 말하다는 얘기죠. 스폰테이너스 즉흥적인. 내가 계획이 없었어. 즉흥적인 음식 구매의 75%는 추적해보니까
누구한테 달려있었냐면은 nagging, 떼쓰는. 와우. 떼쓰는 아이 때문이래요. 그죠? 그리고 1 out of 2 하면은 2분의 1이죠. 50%야. 50%에 대한 엄마들은 음식을 산대. 왜? 그냥 그녀의 자식이 원했기 때문에. 아, 가정 내에서 구매력이 크구나. To trigger child inner 여기까지 투부정사가 주어입니다. 아이들에게 욕망을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전체 가족에게 있는 욕망을 촉발시키는 것 같대. 즉, 이 말은 즉슨 아이들은 spending, 전치사 때문에 그래요. 지출이죠. 그들의 가정 내에서 지출에 대한 구매 힘이 크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크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무조건 다 해주잖아.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베이비시터, 유모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커. 유모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유모 자르잖아. 나는 유모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회사들은 그들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조작하기 위한 속임수, 광고, 마케팅을 사용한다. 자, 아이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in and of themselves 하면 그들 자체로입니다. 아이들이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대. 뭐 때문에? 그들이 부모님에게 구매를 direct, 지시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해석해볼게요. 빠르게.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여기 있었네. 아이들은 구매력이 높다. 오늘날 마케팅과 광고 투성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광고를 피해갈 수 없어. 자, 아이들이 영향력이 큰 이유 첫 번째.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제품을 접할수록 그들은 미래에 계속해서 그것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것 말고도 어린 소비자들을 노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뭔데? 아이들은 그 소비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야. 자, 즉흥적인 음식 구매의 75%는 흔적을 추적해보니까 떼쓰는 아이한테 있었어. 그리고 엄마들 2명 중에 1명은 음식을 사는데 왜? 그녀의 아이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욕망을 촉발시키는 것은 전체 가족에게 욕망을 촉발시키는 거랑 똑같대. 즉, 아이들은 가정 전체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영향력이 있고요. 유모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조작하기 위해 트릭들, 속임수들을 쓰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마지막. 군중지혜의 부정적인 측면. 군중지혜 좋은 점도 있어. collective wisdom이라고 하죠. 근데 안 좋아. 왜? 극단화 될 수 있거든요. 집단 극단화. 원래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거지. 자, you would입니다. Think that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할 때마다 한 사람이 결정할 때마다 they would draw on 밑줄 치자. 의존하다. 한 사람이 결정할 때 보통 집단의 지혜, 그러니까 집단의 의견이 좀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죠. 집단의 지혜에 의존한다고 너는 생각할지 모른대. 맞아. 좋은 거 맞아. 확실히 집단의 지혜,
같은 내용이죠. 집단의 마음, 집단의 지혜. 집단의 지혜는 개인 한 명의 생각보다 do better, 나을 수 있대. 하지만부터 제대로 된 내용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래. 자, 군중의 지혜는 부분적으로 의존합니다. The fact 대절, 동격의 대절이죠. 자, 조건이 있어. 집단의 지혜가 지혜에 오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모든 개인의 판단이 독립적이어야 돼. 서로 영향을 주지 말고 독립적으로 준 개인의 판단이 모여서 집단의 지혜를 이루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판단이 서로한테 영향을 줄 때는 집단의 지혜가 오히려 집단의 우매함으로 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거 소의 무게를 측정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종이 한 장에 써서 낸대. 지금 집단의 개인의 판단이 독립적이니 의존적이니? 독립적이죠. 이럴 때에는 군중의 지혜가 발생돼요? 네. 발생돼. 그리고 추정해. 파키스탄에서의 혁명의 가능성을 추정하래. 그리고 그거를 웹사이트에 지원자 집에서 입력하래요. 서로 의견을 주고 안 받지. 독립적이야. 이때는 집단의 지혜가 있어. 왜? 평균적인 그들의 관점이 정확하대. 집단의 지혜 있어.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그러면은 서로 의견이 독립적으로 돼요? 아니면 서로 의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비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한테 서로 의견이 의존적으로 되는 거지. 서로 의견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은 집단의 지혜가 나오나? 아니, 오히려 극단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nswer they come to, 그들이 도달하게 될, 보세요. 주어예야. 도달하게 될 결론은 점점 더 incorrect, 부정확하게 된대요. 집단의 지혜가 낮아집니다. 더 정확히는 이걸 넘어서서 연구자들은 발견했대요. 집단 양극화, 의견이 점점 더 극단화되는 거 있잖아.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느꼈대. 서로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자, whatever는 무엇이라는 뜻인데요. 무엇이든지라는 뜻인데 bias를 꾸며줍니다. 편견이죠. 어떤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편견일지라도,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개인으로서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편견이 집단이 서로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그 편견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야. gets multiplied. 커지다.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토론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커집니다. multiplied, 곱하기란 얘기죠. 커진다는 얘기예요. 뭐 했을 때? 토론, they discuss a thing as a group. 토론을 해서 서로 영향 줬을 때, 야, 사람들 죽이자.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그래,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individuals lean. 자, 어떤 사람들이 조금 기울어져 있대요. 개인으로서는 약간 얘들아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어떨까라고 살짝쿵 생각할 수 있지만 그룹으로 가면은 완전 도약하다 뜻이에요. 지금
린이랑 립의 발음의 비슷함을 이용한 약간 말장난이야. 도약하다. 개인으로서는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극단화가 심해지면서 얘들아 그렇게 하자! 얘들아 그렇게 하자! 하고 완전 극단화 돼버리는 거다. 뭐해? 극단적이네요. 그 위험을 거는 거에 얘들아 이게 해버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 의존한대, 서로 영향을 끼친대, 집단의 지혜가 발생해요, 사라져요? 네. 아니 뭐라고요? 사라져요. 사람들이 네. 서로 의존할 때, 너 얘기 들어보고 내 얘기 들어보고 할 때 집단의 지혜가 변합니다. 집단의 우매함으로. 자, 마무리 해보고 숙제할게요. 자, 어떤 사람의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집단의 지혜에 의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확실히 집단의 지혜는 개인의 생각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집단의 지혜는 모든 개인의 판단이 다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한 사람이 소의 무게를 측정하고 종이에 그걸 써서 내면은, 혹은 파키스탄의 혁명의 가능성을 인터넷으로 써라고 하면은 그들의 관점의 평균은 정확해. 왜? 집단의 지혜가 발생되었어.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점점 더 부정확해집니다. 우매해지는 거죠. 극단화되는 거죠. 특히 그들은 집단 양극화가 발생되는 것도 발견했대요. 자, 개인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이든지 간에 집단 양극화에 의해서 그 편견은 커집니다. 언제? 그들이 집단으로서 토론을 할 때. 그리고 만약에 개인들이 위험을 감수하자는 쪽으로 약간만 기울여져 있다면 집단으로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자는 그 의견에 완전히 뛰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제란다. 문제는 몇 번까지 들어오면 되냐면은 14번? 우리 몇 가가 나갔어? 16의 example까지 나갔으니까 징그러워. 시간 왜 이렇게 많아? 고통스러워. 32분부터 화장실 가고 싶었어. 빨리. 81번까지. 맞네. 근데 앞에 16, 1, 2, 3, 4 안 했거든? 네. 그건 빼고 풀어오면 돼요. 네. 81번까지다. 네. 81? 그리고 38번 문제 푼 것까지 중에 질문 있는 사람 남아서 질문하세요. 나 질문이 있었는데 몇 개 안 풀었지만 2번이요. 2번. 화장실 갔다. 아니 나 지금 모든 걸 끝내겠어. 어머. 내 사회적 지위도 끝낼 수도 있지만 지가 끝낼 수 있어. 이따가 얘기하면 뭐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지. 23번째 가지고 지금. 미안해. 내가 너무 빠르겠지. 자, 어법상 어색한 것은 왜 뭐가 문제야? 2번이잖아. 인위치 해야 되겠죠. 왜요? 왜냐면은 원래 인위치가 이거 where이었어. 그리고 의문사 투부정사 있잖아요. 뭐뭐 어디다 뭐뭐 할 장소 이렇게 되는 거야.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뮤 마르케 꾸며줍니다. 근데 위치하면은 인위치로 변해서 where로 바꿀 수가 없잖아. 또 위치만 있으면 이상하지. 위치만 있으면 뒤에 불완전절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투부정사 용법이 완전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치가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아예 외워주세요. 이니치라고. 또 여기 자리가 이 자리고 여기가 이 자리면 괜찮아요? 정해진다. 몇개 안 안 돼. 됐어. 얘들아 모르겠는 거 있어? 네. 얘랑 이거예요. 와, 이제부터 파란색이야. 관계 없는 문장. 하나, 그거는 갔다 올게. 조금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 네, 너가 사회적- 이거 무슨 내용이야? 사회적 활동을 정보를 끝나기 전달하려면은 약간 서류로 정보를 줘라. 안돼 초대해가지고 정보를 주라. 아니면 이메일로 정보를 따로 줘라. 아니면 따로 만나서 정보를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you can make a controversial statement or plus 너무 읽고 싶었어. 왜? 너는 말 걸었다. 어머 너의 미안. 반대되는 논쟁적인 말을 내 가방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 아니 그게 주제가 아니라 너가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는 아 오늘 책도 잘 잘 들어가지만 내 사진을 몰려고 할까? 적어서 맞아, 몰려고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근데 갑자기 발표할 때는 익명을 사용하면은 동생이 전화가 그건 안 돼. 뭐라고? 그런 내용 없었어. 또 여보세요? 12번 봐봐. 자, 포유류와 새를 둘 다 소리를 내는 동물이야.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소리를 더 잘 내? 누가 더 멜로디우스해? 새가 멜로디우스야죠. 새가 더 잘한다라고 해야 되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Mammals. 포유류들이 소리를 더 잘 낸다. 이건 아니는 거야. 새로 바꿔야 되지. birds. 선생님, 예원이가 밴드 문자를 했대요. 뭐라고? 예원이 밴드 문자를 했대. 선생님 밴드 안 읽으시네요. 밴드? 네. 맞다.